보통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뭐 옆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가치가 이제 하락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현금을 그냥 예금에 잘 넣고 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거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녹듯이 돈이 슬슬 녹아든 거다. 가치가 하락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투자는 심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감정에 의해서 많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 심리가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게 해서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화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게다가 또 취득세, 뭐 보유세,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계속 뜯기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집을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아까워서 쉽사리 이제 새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주택 기자 규제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섣불리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 대주주 그 증세 방식이 바뀌었죠. 원래 3억으로 기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10억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10억 이하의 돈이라면은 이제 증시에 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런데 이 증시가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상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젊은 층,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는 경험치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그 집을 못 산다는 그런 좌절감 그리고 이미 집을 샀던 주변에 이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라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된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오르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빚을 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블은 언젠가 한 번은 중간중간에 터져 줘야지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털어줍니다. 왜냐하면 버블을 끝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다면은 더 나중에 더 큰 폭락이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어줍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빚을 져서 투자한 사람이라면은 이 존버를 못 하겠죠.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기업 가치를 난 믿고 투자하겠다. 그런데 뭐 삼성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반도체로 더 전망도 굉장히 밝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것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러한 우량한 기업인데요. 아무리 그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에 이만큼 올라갈 것을 앞으로 시간을 땡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미래에 만약에 지금 급등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덤비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그래프대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 시점의 가치를 앞으로 땡긴 겁니다.
앞으로 땡긴 거죠. 그래서 이 기간만큼의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좀 경험이 많고 그런 고수 투자자들이라면은 이때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어차피 이쯤에서 팔 생각이었는데 그 기간을 앞당긴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파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기계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자기 투자 원칙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왜 그 고수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까요? 그분들은 그런 확실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 팔 거야 라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언제 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신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 대답에 섣불리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설사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삼성전자의 지금 한 주당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거를 내가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인지 그걸 제대로 알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내가 그 가치를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잘 했다고 치더라도 그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 가격은 그 가치 그대로 반영되지가 않고 물론 이거가 이제 주식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다른 그런 가벼운 주들보다는 그 가치에 많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심리에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보다 과열되면은 그 이상의 가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로 갈 때는 물론 그 불안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가치보다 밑으로 갈 때겠죠. 그런데 이제 고수 투자자들은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삽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그때 사고 그리고 원래 가치보다 높다 판단됐을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분들은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설사 고수더라 하더라도 그거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버블이 꺼진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그 아주 없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는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덜 리스크 할 때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게 더 보수적인 투자자가 맞겠죠.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지금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과열됐다. 원래 가치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가치가 내 생각에는 더 원래 높은데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된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 가치까지 가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는 그 피로감 때문에 조정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원래 가치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을 과연 내가 그 멘탈로 버틸 수가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버틸 수 있다. 나는 정말 중심이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막상 겪어보시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뭐 100만 원, 뭐 내가
뭐 괜찮다, 뭐 그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사놓고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거가 1, 200만 원이 아니고 1억 내지는 뭐 10억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집 살려고 모아둔 10억을 평생 동안 모아둔 10억을 평생 동안 모으기도 쉽지 않죠. 10억이라는 돈이. 게다가 이제 뭐 레버리지로 이제 단기간에 내가 뭐 강남 입성을 뭐 한다든지 뭐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20억까지 벌겠다. 딱 10억까지만 벌고 나는 손 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0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 전재산 플러스 대출이죠. 그때 10억의 가치는 10억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물론 그 10억으로 해서 뭐 이때 잘 잡았다고 칩시다. 이때 잘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정말 10억을 벌 수도 있죠. 10억 넣고 10억을 벌면은 순식간에 20억이 돼서 뭐 굉장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이제 넘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한 것은 내가 맞았는데 잘못돼서 이렇게 과열 구간에 내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여기 보면은 거의 2000에서 거의 1000대까지도 갔죠. 이 기간까지 또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내가 정말 영끌에서 10억을 넣었는데 이게 5억이 됐어요. 근데 이때 멘탈 안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대출까지 껴서 주식을 몰빵을 했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뭐 우량주,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뭐 코덱스 뭐 이런 걸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절반이 떨어졌어요. 이런다고 했을 때 과연 멘탈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5억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5억이라도 건지자 이런 마음에 던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해칠 염려도 있죠. 정신이 그렇게 멘탈이 나갔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과연 뭐 행복이란 뭘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